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바에서 탈출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가 애플바였던 적이 있다고? 놀랍게도 제가 애플바였던 적이 있습니다. 애플바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애플의 그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전 무언가에 좀 종속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애플 제품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이폰을 2대 썼고요. 그리고 맥북을 3대 썼고 아이패드를 4대 썼고 아이맥을 1대 썼습니다. 요렇게 썼었어요. 요 정도면 좀 많이 쓴 거 아닌가요? 나름대로. 제가 썼었던 게 아마 2010년대? 요때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 2010년대 때 애플 제품을 많이 썼었어요. 이때 놀랍게도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애플 제품이 나름 가성비였습니다. 요때. 특히나 전 이 주축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맥북이거든요. 맥북. 왜 맥북이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맥북은 쓸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단 한 사람, 아이폰 어플 개발하는 사람 빼고는 맥북은 쓸 이유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맥북을 썼다? 맥북을 왜 썼을까? 일단 이제 애플 맥북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파워PC를 썼었죠. 파워PC. IBM 파워PC를 썼었고 그러다가 이제 인텔 맥북의 시대로 갑니다. 인텔 맥북의 시대로 갔다가 요즘은 이제 애플 실리콘, M칩 이렇게 갔었죠. 근데 당연히 IBM 파워PC 시절에는 전혀 관심 없었고 인텔 시절에 요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요때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 실리콘 M칩으로 가면서 뭐 성능도 좋아지고 발열 관리, 전원 관리가 굉장히 괜찮아졌다. 거의 아이패드처럼 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 애플 실리콘 M칩을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애플 실리콘 가면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전 인텔 맥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예요. 왜냐면 인텔 맥북은 윈도우가 설치가 됐거든요. 간혹 이제 맥북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무슨 맥북에 윈도우를 써 그럴 거면 그냥 윈도우 노트북을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OS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거 호환성이에요. 호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물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패러렐즈나 이런 거 사용하면은 아마 가상 PC 개념으로 윈도우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네이티브로 안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왜냐면은 이 CPU의 연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윈도우를 네이티브로 돌리지 못한다. 전 그게 가장 저에게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맥북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은 애플 제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이패드 이런 것도 다 팔아버렸고 뭐 아이맥 같은 것도 다 팔았고 아이폰도 안 쓰고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맥북 에어, 구형 맥북 에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지하게 사용한다기보다는 거의 서브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인텔 맥북이죠. 어쨌든 지금 OS 점유율을 보면 윈도우가 거의 뭐 90% 아닙니까? 윈도우 90%, 맥이 한 10%이 정도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거 1번 윈도우도 쓰고 맥도 쓰고 이게 넘버원 아닙니까? 두 번째 윈도우만 쓸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맥밖에 못 쓰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맥밖에 못 쓰는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좋은 건 이제 윈도우가 사용 가능한 거. 가장 좋은 게 윈도우도 쓸 수 있고 맥도 쓸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2010년대 요때 인텔 맥북이 딱 그거였죠. 윈도우도 쓸 수 있고 맥OS도 쓸 수 있고 두 개 다 쓸 수 있어. 그럼 가성비 아니냐?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맥OS도 쓸 수 있고 윈도우도 쓸 수 있는 게 전 가장 좋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맥북 같은 걸 많이 썼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당시 예전만 해도 안드로이드가 조금 많이 별로였어요. 지금은 오히려 저는 아이폰보다 더 좋다고 보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확실히 아이폰이 훨씬 우위였던 적이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게 저는 아마 갤럭시 S6, S7 요때부터 이제 거의 아이폰을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많이 별로였죠. 안드로이드가.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아이폰도 썼었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별로 안 좋았죠. 상태가. 근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아이패드도 많이 썼고 아이맥도 썼었죠. 아이맥은 그 당시에 지포스 외장 그래픽이 달린 아이맥이 있었어요. 그거를 전 사용했었는데 이걸로 막 게임도 많이 했어요. 디아블로 3 이런 것도 했고 위쳐 이런 것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아이맥이 가장 안 좋은 게 디스플레이였어요. 디스플레이가 뭐가 안 좋냐면은 색상이라든지 색 재현력 이런 거는 좋은데 반응 속도가 안 좋았다.
액정의 반응 속도가 안 좋았어요. 거의 제 생각에는 20ms보다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잔상이 엄청 심해. 아이맥으로 게임하면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눈이 피곤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좋은 게 윈도우랑 맥을 두 개 동시에 다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인텔 맥북, 인텔 아이맥 이런 제품들이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이런 걸 잘 사용했었죠. 근데 애플 실리콘으로 가면서 관심이 완전 사라졌다, 현재는. 거기다가 요새 막 노치까지 집어넣고, 미치겠어. 노치까지 집어넣고, 진짜 아이폰까지는 내가 봐주려고 그랬는데 맥북이랑 아이맥에까지 노치 집어넣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심이 사라진 이유가 안드로이드가 많이 따라왔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많이 관심이 사라졌고, 맥북은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가면서 맥OS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사라졌죠.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는 뭐 스타벅스 갈 거 아니면은 맥OS를 쓸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북으로 뭐 엑스코드, 아이폰 앱 개발 이런 거 할 거 아니면은 거의 맥OS를 써야 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방송국에서 일해서 뭐 파이널 컷을 써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뭐 작곡가를 하려고 뭐 로직을 써야 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상 편집은 파이널 컷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요즘은 거의 다 어도비 프리미어 많이 쓰잖아요. 뭐 방송국은 아직도 뭐 파이널 컷 쓰겠지만 어쨌든 개인 레벨에서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쓰면 되는 일이고, 작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뭐 로직을 쓴다고 하는데 로직 말고도 다른 작곡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굳이 로직을 써야만 한다?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로 맥북으로만 가능한 게 이제 엑스코드죠. 아이폰, 아이패드 앱 개발, 요거를 위해서 이제 맥북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아이폰 앱 개발자 이런 거 하실 분이 아니면 사실 맥북을 꼭 써야 될 이유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맥에서 되는 거랑 윈도우에서 되는 거랑 되는 가지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뭐 궁극적으로도 뭐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크겠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윈도우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무언가를 할 때 맥을 쓰면 불편한 게 많죠. 근데 맥에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윈도우를 쓰는 것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애플 생태계. 이놈의 애플 생태계. 이게 뭘까 봐요. 제가 애플바였다고 하면서도 애플바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 애플 생태계거든요. 전 단 한 번도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 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애플 생태계는 애플 제품에서밖에 못 쓰잖아요. 뭐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도 딴 데서 못 쓰죠. 뭐 애플 워치도 아이폰에서밖에 못 쓰죠. 그런 생태계에 왜 들어가지? 이게 전 가장 의문이거든요. 그럼 넌 뭘 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구글 생태계로 들어가죠. 구글 생태계.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왜냐면은 뭐 애플보다 구글이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애플끼리의 연동은 애플 생태계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구글 생태계로 들어가냐면 다양성이 넓어지잖아요. 애플 생태계는 애플밖에 못 써. 근데 구글 생태계는 애플에서도 쓸 수 있어.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어.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잖아요. 구글 생태계로 가면은. 그래서 이동하기도 편해요.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쓰다가 다시 애플 쓰다가 다시 안드로이드 쓰다가 윈도우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고 맥OS에서도 되고 크롬에서도 되고 다 되잖아. 구글 생태계로 가면. 근데 왜 꼭 애플에서밖에 안 되는 애플 생태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 한 번도 애플 생태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긴 해요. 물론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이제 애플 아이디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애플에 나의 정보를 넘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애플 캘린더, 애플 노트 그런 것도 다 연동되거든요. 애플 아이디로 아이클라우드에 전부 저장이 돼서 연동이 되긴 하는데, 연락처 이런 거, 연락처, 주소, 내 일정, 뭐 리마인더 이런 것들도 다 연동이 되긴 하는데, 근데 구글도 다 되거든요. 구글로 연동하면 다 돼. 윈도우에서도 되고 맥에서도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되고 애플 아이폰에서도 되고 아이패드에서도 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고 다 되잖아. 근데 왜 애플에서만 되는 애플 생태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요게 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했어요. 물론 내가 정말 애플 거만 쓸 거면 애플 생태계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연동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조금 나은 거를 위해 내 미래의 잠재적인 불편함을 감수한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애플 쓰다가 안드로이드로 갈 수도 있잖아. 왜 내가 굳이 향후에도 계속 애플 제품만 쓸 거라는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왜냐면 구글 생태계로 가면은 훨씬 자유롭잖아요. 이동이.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하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인텔 맥북을 사용했던 이유.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 맥도 쓸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래서 내가 인텔 맥북을 썼던 것처럼 제가 애플 생태계를 안 가는 이유도 구글 생태계로 가면은 다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구글 생태계로 갔던 건데 왜 굳이 애플 생태계로 그렇게 가려고 할까? 그게 약간 힙해서 그런가? 약간 애플에 종속되어 있다는 뭔가 뿌듯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애플 제품을 잘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제 애플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안드로이드가 많이 좋아졌다. 오히려 아이폰보다 좋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선택지가 많다. 대부분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태블릿도 그렇고, 태블릿도 가격이 훨씬 싸면서 저렴하고 좋은 애들이 많다. 그리고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인텔 맥을 쓰면서 윈도우도 쓸 수 있고 맥도 쓸 수 있고 부트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 실리콘으로 가면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이제 윈도우를 쓸 수 없게 됐다. 맥만 써야 된다. 맥만 쓸 거면 맥을 왜 쓰지? 이렇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맥만 쓸 거면 맥을 왜 써? 윈도우 쓰고 말지. 윈도우랑 맥을 두 개 다 쓸 수 있다면 선택했겠지만 맥만 쓸 수 있다면 굳이 맥을 선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폐쇄적으로 가는 애플 생태계. 굳이 왜 애플 생태계에 나를 속박시키려고 하지? 구글 생태계로 가면 훨씬 넓은데? 그렇잖아요. 구글 생태계로 가면 애플에서 구글을 못 쓰면 모르겠는데 애플에서도 구글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애플에서도 구글 캘린더 뭐 다 쓸 수 있잖아요. 구글 포토, 구글 맵, 우리나라에서 뭐 잘 안 되지만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는데 왜 더 좁은 애플 생태계로 가지? 더 넓은 구글 생태계를 놔두고?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애플 제품을 거의 안 쓰게 된 이유가 있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진 것도 있고 옵션 선택에 의한 가격 상승폭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도 있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애플이 나름 가성비였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가성비가 아니죠. 가성비라고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애플을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남은 건 예전에 썼던 구형 맥북 에어 서브용 노트북 한 대 요것만 남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플 생태계로 제 삶을 구축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죠. 아이폰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맥도 쓰고 맥북도 쓰고 이랬으니까 근데 왜 굳이 애플 생태계로? 탈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물론 탈출은 가능하죠. 전부 다 이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옮기면 되는데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애플 생태계로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왜 아이클라우드를 쓰지?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예전에 애플 제품 어떤 거를 써왔고 제가 왜 그 당시에는 애플 제품을 선택했고 지금은 왜 애플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애플 생태계로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애플 제품을 쓴다고 해서 나쁘다 애플 생태계로 가서 뭐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전 조금 더 넓은 걸 항상 추구해요. 굳이 좁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면 넓은 곳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한국 영주권 가질래 미국 영주권 가질래 하면 대부분 이제 미국 영주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더 넓은 곳을 선택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으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